일을 잘한다는 것은 네. 성과를 네. 낸다라는 것이고 그 성과를 인정받는 거겠죠. 성과를 내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나요? 당연하죠. 아, 진짜요? 엄청 많아요. 그 직원들, 그 직장인들 불만들 보면 네. 내가 한 만큼 평가받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실은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죠. 아, 그 두 개가 잘 갖춰져야 그렇죠.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 당연하죠. 그래야 연봉도 올라가고 아.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도 하고 그런 거죠. 아, 그럼 이거 두 편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일 잘하기 위한 5가지에 대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이거 5가지 하고 인정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한 번 더 하는 걸로. 네. 제 유튜브 채널 광고도 좀 하고 아, 진짜요? 한 번 더 하는 걸로. 예전에 제가 이직을 할 때는 인터뷰 2로 참여를 했고 네. 지금은 사람을 많이 뽑기 때문에 인터뷰어로 인터뷰를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이력서에 사람들이 일을 쓰거든요. 경력을.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 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네. 어떤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죠. 어. 그럼 이 마케팅 업무를 했을 때 있어서 당신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네. 이것이 당신네 회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네.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의외로 그거에 대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 받으니까 했지. 어. 라는. 한 거지. 주어졌으니까 한 거죠. 그렇죠. 네. 하라니까 네. 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의미, 방향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일을 해줘야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일을 할 때 지금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도 생기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거요? 이렇게 의미나 방향을 생각 안 하고 일을 하나? 그거 안 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나한테 떨어진 일을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회사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 네. 그럼 고가 잘 받기 어려운데. 네, 고가 잘 못 받았죠. 그래서 월급 적어가지고 월급도 적었죠. 퇴사하셨다는. 맞아요. 퇴사해서 잘 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퇴사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퇴사하니까 네. 어쨌거나 일이 다 그 전체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의 의미를 퇴사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사람이랑 소통하고 이런 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좀 약간 이기적이고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일을 좀 붙잡고 있고 그렇게 했었어요. 여튼 일의 의미와 방향, 네. 일에 대한 의도, 내가 왜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방향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네. 얘기고 방향이 없으면 제가 방향을 안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왜? 방향이 없으면 실패가 없어요. 의도가 없기 그냥 때문에. 하는 거 자체로 그냥. 의도가 없으면 실패가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의견도 안 내요, 회사에서. 네. 왜냐면 의견을 내면 실패가 존재하잖아요.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저는 의미와 방향을 제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매번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전문가다 그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 생각나세요? 전문가, 네. 뭐 변호사, 의사, 그렇죠. 네, 뭐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면허 있는 사람. 아직도 부러워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영업 커리어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네. 30대 초반에 영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고객들을 수도 없이 만나죠. 처음에 네. 영업 시작하고 나서 한 2,800명을 제가 3년 동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수주를 할 때도 있고 실주를 할 때도 있어요. 네. 그 이유들이 매번 다른 거예요. 왜 실주를 하든 뭐 네. 성공을 하든 네네네. 하고 나서 복귀를 해보면 네. 이게 이유들이 막 다른 것 같은 거죠. 매번. 상황들이 매번 다르니까. 네. 그 아픈 사람이 병원에 오잖아요. 의사들이 일단 진단을 하죠. 그죠? 온도도 열도 재고 그죠. 청진기도 갖다 대고 증세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병을 진단하고 약 가지고 치료를 해나가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나가고. 네. 근데 만약에 의사가 네. 매번 환자들을 다른 케이스라고 놓고 일을 한다라면 우리가 의사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때마다 새로 공부해서 막 찾아서 하고. 찾아가지고. 네.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머리에서 전문가 아니죠. 아닌 거죠. 예. 예. 제가 영업을 하면서 야, 영업도 의사처럼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일이 복귀를 하는 거였죠.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근데 실패를 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집어서 축적을 하고 그 복귀하다 보면 실패를 덜 하게 돼요.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일을 잘한다라는 건 무조건 백발백중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없앤다라는 거.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조건 복귀해야 된다. 네. 뭔가 하나를 만든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올 때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복귀할 만한 충분한 케이스를 많이 경험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게 없겠네요. 매번 다른 일이니까. 그거를 해서 반복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네. 그러면 전문가의 반열로 올라서고 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영업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게 뭐냐? 뭐 관계가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실패 확률을 줄이고 네.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거고 그 노하우라는 것은 관계도 일부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경우처럼 것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성공 히트율이 높다라는 거죠. 반복 가능한 그 코어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 네. 케이스를 쭉 짜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기록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게 1번이랑 2번이 콤보네요. 일의 의미와 방향이 없는 상태로 아무리 해도 내가 복귀할 거리가 없죠. 그렇죠. 그때 다른 거니까. 네. 1번 의미와 방향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트라이를 했을 때 실패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트라이 결과들을 복귀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짜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여기까지가 2단계. 네.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가요? 세 번째 또 있어요. 진짜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가 돼도 나라는 인간의 리소스는 하나거든요. 100이거든요. 나의 맥시멈을 하면 100의 가치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00이 아니라 200, 300, 500, 1000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1000을 만드는 방법. 100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표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기 때문에 이제 뭐 자 이거 좀 해보렴 이거 해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로서 예를 들면 10명의 직원들하고 일을 해요. 근데 그 10명과 저를 해서 11명이 일을 해서 1100을 만들면 기본만 하는 거죠. 이전 직장에서 제가 셀러로 이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 제가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제안서 작업을 해주는 기술자도 있고 또는 내가 못 만나는 고객사의 높은 분도 만나는 저의 상사도 있으시고 또 영업사원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있고 제 동료들도 있을 많죠. 텐데 경쟁자들이 있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회사의 리소스 측면에서 이 리소스를 막 써야 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사람들이 내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성과가 많이 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왜 실례지만 우미영의 일을 도와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어떻게 만들죠? 나를 위한 이사회를 구성해요. 이사회. 상대들은 몰라. 회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조언도 해주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해주는 그런 기구가 이사회거든요. 개인들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이사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의 이사회다. 제가 영업사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이사회에는 제 상사도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자도 있을 테고 우리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 누군가도 있고 나한테 월급 계산해서 경비 정산해주는 우리 백오피스도 있을 거고 생각을 해보고 나의 이사회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고 그 이사회를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 다 앉아있나?
빈자리는 없나? 아, 내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인력들이 네. 그 이사회에 다 앉아 있는가? 생각을 상상하는 거죠. 네. 뭐 실제 내가 이사회에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앉아 있어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쨌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즐겁게 내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즐겁게 어떤 한 특정 다른 부서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죠. 이 부서나 일을 한다. 네. 근데 즐거워. 근데 네.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상사가 아닌데. 아닌데도 네. 어,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런 건 소소한 뭐 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또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게 그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위해주는 마음. 그런 뭐 거 예를 들어서 평소에 표현도 하고. 네 표현도 하고 어. 칭찬도 하고 네. 네. 어려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통장 같은 거잖아요. 네. 내가 조금씩 도와주면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마음 씀씀이 하나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네. 진짜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네. 이해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네. 상사가 저한테 어떤 일을 줬어요. 네. 일을 해 내가. 네. 열심히 일주일, 2주일 해요. 네. 오후 3주 걸려서 해. 결과물을 가지고 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중간중간에 네. 누구님 이렇게 네. 일 주신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마일스톤 와 있습니다. 해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네. 제가 풀고 있습니다. 네. 상사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일을 하되 네.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마치 내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네. 쭉 얼라인 되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제가 이게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네. 성과를 뺏길 것 같아서. 네. 상사한테 얘기를 했다가 하면 상사가 자기가 다 한 척하는 네. 그런 상사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사는 빨리 떠나야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생색을 내. 네. 그러면 그 상사는 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데리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고과철이 오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될 때 네. 나한테 후하게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과를 가로채는 것 같은 상사가 있다? 네. 마음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번에 상사는 나 고과를 없어 못 사니까. 못 사니까. 그러네요. 그럼요. 그래서 뭐냐면 일을 A부터 Z까지 내가 다 끝내버리면 네. 어쩔 수 없이 그래 그 한 사람 누구야 나야 네. 이렇게 되니까 Z까지 할 때까지 꽁꽁 안고 있으려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짬이 안 될 때는 내가 한 일들이 하나도 티가 안 나니까 뭐라도 이건 내가 한 거야라는 걸 좀 갖고 싶어서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사회예요. 네.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네. 내가 현재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네. 그걸로 충분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나가면서 네. 진행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나의 이사회를 만든다. 저 팀에는 저 사람이 내 이사야. 저 팀에는 내 이사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거네요. 공격수 역할을 하고 네. 이 사람들을 그 다른 동료들이 이 사람한테 패스를 했을 때 골이 나와. 골을 잘 차야 그런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진심이죠. 진정성. 네.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하고 싶고 네. 당신의 도움을 진심으로 바란다. 네. 또 그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네. 이런 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 그런 거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전문가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사회에 끊임없는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사회가 뭐 진짜 이사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이사회에 끊임없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때 100이 아니라 네. 뭐 200, 500, 1000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 거죠. 이사회의 팀워크가 맞아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승진, 아, 인센티브
아니면 좋은 대로 스카우트. 네.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대표로 가기 위한 역량을 갖춘 건가요?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부서장 정도? 부서장 정도는? 임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봐요. 임원도 되죠. 이 정도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또 생각보다. 그래요? 예, 임원들 뽑아보면 네, 많지 않아요. 기본이고 뭐 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실제 현장에서 나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정말 받아가면서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혼자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 일 저 일 건드려만 보지 실제 이 일의 깊이를 네. 충분히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죠. 특히 직장 생활하면서. 있어 보이는 프로젝트만 계속 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예. 예. 그럼 그거 하다가 뭐 성과 없는데 이것저것 네. 건든 거는 많고.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쓸 게 없어. 연말에 예. 인사고과할 때 쓸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력서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아까 얘기한 찝쩍거린 이거를 다 쓸 수는 있어. 네.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이 일을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건지 실제 이 일에 깊게 인볼브해서 여기서 자기 전문성을 쌓았는지 이런 이게 걸 다 물어보면 구별되죠. 되겠네요. 그 일의 의미와 방향은 뭐였나요? 당연하죠. 이런 거 물어보고. 인터뷰할 때. 네. 거기서 찾아낸 프로세스는 뭐였나요? 네, 그렇죠. 맞. 천재야. 아니, 그럼 물어보면 알겠네요. 이 사람이 진짜 한 그렇죠. 일인지 당연하죠. 아니면 그냥 찝쩍거린 건지. 네, 저는 그렇게 질문해요. 사람 뽑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준비라는 건 약간의 태도의 문제죠. 준비랑 그 다음은? 준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일을 잘해, 네. 뭐 내가 전문가가 됐어 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될 거는 준비라고 생각해요. 준비.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들이 있을까요? 준비가 여러 종류의 준비가 있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영업을 할 때는 네. 고객사의 방문 약속을 잡아요. 그럴 때 한 번도 네. 그냥 약속 잡고 밥 먹으러 갈게요. 어.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가기 전에 네. 일단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거고 네. 또 제가 만나는 고객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영업을 하다 보면 영업을 시작해서 쭉 결과적으로 영업을 클로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수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려면 진도를 계속 내가야 되는 거죠.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그렇죠.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혹시 더 필요한 정보는 없는 건지, 고객한테 더 얘기해야 되는 건 없는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네. 만나기 전에 쓰죠. 내가 이 말은 알아내올 꼭 해야겠다. 것. 질문, 특히 주로 질문이죠.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A, B, C, D가 필요한데 D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그럼 만나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날에 그 D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써가지고 가는 거죠. 네. 미리 정리해보고 가면 네. 가서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잊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네. 같이 우리 영업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의외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고 네. 고객들을 만나거나 고객들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면 만날 때마다 네. 뭔가 그 PD들은 뭐 공장 얘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뭔가 그런 프로그램 얘기나 막 이런 거를 하면 싫어할까봐. 네. 그 제가 얘기한 거는 내가 뭐 팔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생명보험을 네. 팔아요. 네. 네. 그러면 생명보험을 드는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들죠? 죽을까봐. 그렇죠. 죽었을 때 예를 들면 처자식이 좀. 있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명보험을 팔려면 네.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서 알아내야 될 거 뭐예요? 이 양반한테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뭐 네. 작은 아기가 있는 건지 네. 이거 알아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정보를 찾는 것부터 그 사람을 더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런 거지. 꼭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러다는 게 아니라 친해져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진짜 허심탄회하게 네. 나 오늘은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일로 만나서 이 양반이 인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생각이 든다면 오늘 밥 먹으면서는 정말 그냥 나를 좀 드러내고 내 처지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신뢰를 쌓는 거. 그게 그 미팅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준비인 신뢰를 거죠. 만드는 자체가 목적일 수도 그럼요. 있군요. 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정되어 있는 사건을 준비하지 않는 건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준비 못한 상태로 만날 수는 있지만 이미 예정이 돼 있어. 근데 그걸 준비를 안 한다는 건 그냥 깡다구죠. 뭐. 그렇죠. 그러다가 뭐 겁대가리 없는 거지.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예정이 이미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만 딱 알면 네. 다 대표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아는 거랑 좀 다른 건데. 그렇죠. 저희가 5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네.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마지막 한 가지는 네. 이게 마지막이라고 해서 네.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할 수도 가장 있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용기. 용기. 음. 용기. 여러 시츄에이션에서 여러 상황에서 용기가 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자꾸 내가 준비가 됐나 이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의심을 하거든. 근데 꼭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100% 준비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한 80%? 네. 또 50% 됐는데 용기 내면 안 되고 한 80 정도 됐으면 네. 그럴 때 하고 싶어 내가. 그리고 내가 빈 한 20% 정도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이럴 때는 손을 딱 드는 용기가 필요하죠. 20% 정도 뒤처진 거는 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울 수 있다. 당연하죠. 예. 하고 나서 채울 수 있다. 내가 100 다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네. 80 정도지만 나 채워볼래 라고 생각하는 후자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나 100 준비돼 있어 이런 사람들이 네.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말로는 그냥 말은 100인데 막 100이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할 수밖에 없어지죠. 왜냐면 나이가 100이니까. 그렇지. 예. 네. 이건 회사 시스템이 잘못됐어. 그렇죠. 아니면 뭐 어디 누가 잘못됐어. 그럼 이 사회가 해체되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화나는 거야. 아니, 자기는 잘난 100이라고 체도 하니까. 100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우리 탓을 해. 네. 화나는 거지. 그렇게 이 사회가 되면 하나 다 깨지는 거죠. 3번이 깨져가지고 대표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하지. 이 사회가 깨져서. 그렇죠. 맞아.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네. 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그냥 독불 장군으로 내 능력 가진 100만 하는 사람을 네. 누가 대표로 뽑겠어요? 100으로 100 만드는 사람은 대표의 자격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입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조그만 글로벌리는 큰 회사인데 국내 조직은 좀 작았어요. 입사를 하고 얼마 있다가 제가 모시던 상사가 그만뒀어, 지사장이. 네. 자리가 비었어. 네. 그럴 때 제가 권한대행을 하게 됐어요. 네. 권한대행은 보통 그 새로운 사람 뽑을 때까지 짧게 네. 뭐 한 달 내지 2달 이렇게 하는 네. 건데 제가 회사에 제안을 했잖아요. 권한대행을 연장해달라고. 연말까지. 그때가 6월이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권한대행을 해보니까 할만하고. 확신은 딱 안 서는데 네, 네. 생각해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네. 나를 바로 지사장을 시켜줄 것 같진 않아. 네, 네. 그 생각을 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회사에 제안을 했어요. 네. 권한대행을 연장을 해주시오. 네. 그때가 6월이었는데 네. 회계년도 마감이 12월 말이었어요. 네. 12월 말까지 기간을 더 주면 네. 내가 요런 일을 할 거야. 그걸 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나를 지사장을 시켜주고 용기네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할게. 네, 네, 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걸 메일을 쓰고 나서 네. 하루인가 이틀 만에 답장 왔어요.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고난대행을 6개월을 연장해서 하고 그해 말까지 네. 약속했던 걸 딜리버했죠. 네. 당연히 우리 직원들한테는 나 부족하다. 하지만 하고 싶다. 우리 같이 해보자. 지사장이 없지만. 네. 라고 해서 팀워크를 만들고 네. 그해 말까지 우리가 해야 될 약속했던 걸 네. 회사에 딜리버를 하고 네. 연말에 다시 메일 썼죠. 우리 보스한테.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월급 좀 지대로 줘. 그러고 제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니까 바로 한 달 후에 네. 1월에 지사장이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커리어 점프의 그거 엄청난 계기가 됐죠. 예.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회사 그만두고 나온 것처럼 저는 일반 영업하다가 회사 대표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전문성 있고 뭐 네. 의미와 방향을 알면 뭐해.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이 사회에서 다 꽝이야. 아무리 패스를 밀어줘도. 해주면 뭐해? 슛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넣을 수 있을까? 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결정타를 딱 내가 찾게 차는 거지. 아, 이거 일을 잘하기 위한 5가지 원칙인데 네. 하나가 쉬운 게 없네요. 하나가. 그죠? 이게 하다 보면 근데 쉬워져요. 이게 다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 예, 이걸 훈련을 해서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사회를 향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리더십, 포용력, 그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복귀를 하고 손을 드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는 겸손함도 있어야 되고. 네. 그죠?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너무 놀래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정말. 네. 제 주변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잘 돼요. 네. 저는 들으면서 저한테 뭐가 부족한지를 배운 것 같아요. 예.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른 친구 하잖아요. 어른 친구. 네. 직장인들 네. 고민 상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회사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으면 더 일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럼 회사를 안 나왔고 그쵸. 지금처럼 안 됐겠죠.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안녕.